자, 오늘은 정말 신기한 책 한 권을 같이 파헤쳐 볼 건데요. 과학과 설화가 막 뒤섞여 있는 기적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고대 의학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부터 아주 매혹적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은혜 갚은 거북이가 사람 목숨을 살린다니?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소리냐 싶으시죠? 근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책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랄까, 앞으로 펼쳐질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의 예고편 같은 거죠. 자, 목차를 한번 슬쩍 볼까요? 몸이 줄어드는 사람, 사람이 물로 변하는 경우. 아니, 이게 대체 의학책 목차가 맞나요? 꼭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전부 한 책에 실린 실제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야기는 점점 더 기묘해집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혀가 무려 3cm나 퉁퉁 부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도인이 매화꽃이랑 장뇌가루를 쓱 뿌려줬더니 세상에 순식간에 혀가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의술일까요? 아니면 마법일까요? 그럼 약을 아예 삼키지 못하는 환자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야,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방 전체를 약초 증기로 꽉 채우는 거예요. 환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면 그 약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거죠. 이거 듣고 보니까 어때요? 꼭 요즘 쓰는 네뷸라이저 치료 같지 않나요?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발상이었던 거죠. 거북이가 병을 고치고 꽃가루가 혀를 낫게 하고 진짜 들을수록 믿기 힘든 이 이야기들. 대체 이 이야기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이제 그 비밀의 출처를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명의류안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에요. 명나라 시대의 온갖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의료 대백과 사전이었던 거죠.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이 책이 질병을 분류해 놓은 항목의 수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방대한 기록이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명예류안은 단순히 기이한 사례만 모아놓은 책이 절대 아니었어요. 뇌졸중이나 결핵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병부터 심지어나 악령의 신병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전부 의학의 범주로 다뤘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또 질병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정말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책을 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강관이라는 학자 출신 의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래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 위대한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강관은 원래 아주 장래가 촉망받던 유학자였어요. 그런데 큰 병을 앓게 되면서 관직에 나아가는 꿈을 접어야만 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좌절했을 텐데 강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 바로 의학의 길을 걷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역사 속 명의들의 치료 기록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안타깝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강응숙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책을 완성했고요. 심지어 자신의 치료 사례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를 이은 위대한 유산인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책, 그냥 신기한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괴담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의 의료 기록들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학술서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책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이중성에 있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에서는 맥을 짚고 약초를 처방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임상의학을 다루다가도요, 바로 다음 장에서는 증기요법이라든지 매화꽃 가루 같은 거의 전설에나 나올 법한 치료법을 아주 진지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명의류안을 다른 책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가장 큰 특징, 바로 저자 강관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그냥 옛 기록을 베껴 쓴 게 아니에요. 각각의 사례마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어요. 어떤 치료법이 옳고 어떤 건 문제가 있는지 아주 비판적으로 분석한 거죠. 물론 강관의 판단이 항상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책에 보면 기름진 양고기를 먹이고 침을 놔서 출산을 유도했다는 좀 이상한 기록이 있거든요. 후대의 청나라 학자들은 이걸 보고 이건 의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기이한 것만 쫓아다닌 거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몇 기이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은 이 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의과의 법률. 그러니까 의사들이 따라야 할 법전과 같다는 거죠. 미래 세대의 의사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지침서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후대 의사들은 이 책의 가치를 실제로 어떻게 봤을까요? 놀랍게도 책 내용의 80에서 90%가 아주 실용적인 지침이라고 평가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들은요, 사실 전체 내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전의 낡은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옛날 기록이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이라는 게 과거에 어떻게 서로 얽히고 좀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명의료화는 16세기 중국 의료 지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스냅샷 같은 겁니다. 둘째, 당시에는 임상적인 관찰, 민간요법, 심지어 전설까지도 하나로 뒤섞여 있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의 역사라는 게 결국엔 이처럼 엄격한 연구와 때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함께 만들어 온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의학, 마법,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 이 셋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낫는다고 굳게 믿는 그 이야기 속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오래된 책 한 권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